새 정부 시작될 때 합류해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네. 논공행상. 이게 좋은 의미로 논공행상.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자신의 신하들에게 공을 따져서 자리를 배분해주고 치하해주는 뭐 왕의 권한이긴 한데 왕 입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하 입장에서 논공행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상당히 골치 아픈 건데 역대 정부에서도 뭐 농공행상 많이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공수다. 골치 아픈 정도가 아니고 제일 힘든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대통령이 그 최고 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이 읽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박근혜 정부 실패의 첫 번째 첫 단추는 인사에서 실패했거든요. 국무총리 내정부터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저는 추미애 대표가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 예. 하나 좀 부탁이 있어요. 추미애 대표가 왜 저렇게 김민석 전 의원을 저렇게 챙기는지 궁금해요. 동아일보에서 한번 취재 한번 해주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좀 궁금한데 임종석 실장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가장 의미 있는 인사를 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임종석 실장이 가지고 있는 나이의 어림, 예. 또 과거의 학생운동의 경력, 북한과의 어떤 가까웠던 전력 문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예. 뭐냐면은 임종석 실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 조금 있는 편이죠. 기자하고 그때 국회의원으로 만났을 때 누가 보더라도 임종석 실장은 그때 당시에 반미주의자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에 인색했던 분이에요. 근데 본인이 반미주의자라고 듣는다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겠죠. 예, 그렇지만 본인 뭐 당당했었어요. 전대협 의장 출신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미국을 반대하는 경향이 워낙 강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책을 하나 썼어요. 이거 위험하다. 미국이란 나라는 도대체 왜 강한지, 미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우선 좀 알아보고 알은 다음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단계를 나가야 된다고 책을 쓰고 일부러 제가 임종석 그 당시 국회의원한테 책을 보내서 한번 읽어봐줘라. 그 읽어보고 당신 솔직한 평가를 좀 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요. 정말로 꼼꼼하게 읽고 마치 학생이 독후감 쓰듯이 A4 용지 2장으로 가득 채웠어요. 예. 제일 처음 앞에 나오는 고백이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반성 많이 했답니다. 미국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이 모르고 있었다. 책을 읽는 동안에 미국에 대한 내 인식이 큰 진폭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반미주의자였다가 인정한 미국을 거네요. 이해하게 됐고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내가 몰랐던 측면이 있구나. 본인의 내용을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아주 진솔하게 고백을 한 내용이에요. 야, 이분 참 이 친구 참 대단하구나. 받아들일 줄 알고 또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임종석 실장이 비서실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청와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의미 있게 한 회심의 인사라고 봅니다. 저 청와대 기대가 큰데 추미애 대표가 저런 임종석 실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간다는 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봐줄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추 대표가 잘못했다라는 판정패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정무수석 자리 두고 계속 싸움이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김민석 의원을 정무수석이 추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사무총장을 시키겠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 취임식 날 당선증을 받아왔는데 안규백 사무총장이 그날 추미애 대표가 바로 해임을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안규백 사무총장은 당선증을 대신 받아온 죄밖에 없는데 네, 해임을 시켰다. 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김민석 전 의원을 갖다 앉히고 싶었다는 건데 사실 좀 이렇게 무대뽀죠. 예. 무대뽀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무대뽀란 말도 나왔어요. 예, 많이 비판을 했던 게 권력의 사유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을 찾아준 거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찾아준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찾아준 정권을 갖다가 사유화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의 사유화를 많이 비판을 했는데 바로 그런 모습에 일단은 추미애 대표가 지금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이런 추미애 당대표를 시킨 게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에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다. 당대표를 사실 친문이 상당히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친문의 힘으로 되는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예, 징기스칸이 했다죠. 뭐 그런 말을 했다죠. 권력은 적은 내부에 있다. 적은 내부에 있다. 예, 지금 이렇게 징기스칸의 말이군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그 내부 단속이 굉장히 그 내부 단속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추미애 대표와 탕평 인사해야 되는 것 필요성도 있겠군요. 내부의 묘한 신경전까지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변화와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기존의 브리핑은 추가 질문을 거의 받지 않는 것이 관례여서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 입장에서 참 답답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지금은 기자들이 할 질문이 떨어져서 수석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더 질문할 게 없냐 이른바 질문을 독촉하는
현상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하나씩 살펴보시죠.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목이 된 서훈 후보자가 국정원장이 되면 여러분 뵙기 힘들 텐데 질문이 더 없느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노은지 기자, 청와대 출입하고 있으니까 저 상황이 이미 기자들이 20분이 넘게 다 질문을 쏟아냈다. 그래서 뭐 더 물어볼 상황이 없던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고요. 서훈 후보자가 이제 그 후보자로 내정이 돼가지고 이제 발표를 한 이후에 단상에 올랐는데 질문을 몇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답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기자들이 질문할 게 떨어져서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가시라 이거죠, 내려가지 않고 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더 없었지만 뭐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특이한 거가 지금 일단 계속해서 뭐 어제 국민소통 수석도 새로 발표가 됐는데 어제 윤영찬 수석 같은 경우에는 임명된 뒤에 4번이나 계속 와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1층에 약식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이번에는 계속 2층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2층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뭐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국가안보실의 2차장 정도가 와서 브리핑을 하는 용도로 활용을 했던 곳인데 저기가 이제 개방이 되면서 계속 브리핑 장소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도 남아서 기자들과 담소를 추가로 더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백브리핑에 백백 브리핑까지 있을 정도로 계속 이제 남아서 얘기를 나눈다고 하는데 잘 된 일이에요. 네, 저는 일단 소통의 노력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옆에 박성규 대변인 계시지만 인수위 기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청와대는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도 동시에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때도 브리핑 와서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하셨죠. 네,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사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기자들끼리 출입처에서 같이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뭐 동료 기자보다도 오히려 더 타사의 기자들과 함께 출입처에 같이 출입을 하는 기자들끼리 상당히 사이가 좋고 공동의 어떤 취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메신저 방을 운영을 하는데 이 방에 홍보수석, 국민소통수석이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아니, 윤영찬 홍보수석, 국민소통수석이 띡 기자방에 들어온 거예요, 단체방에. 그러니까 뭐 춘추관장 입장에서도 수석님 환영합니다. 여러 기자들이 뭐 따봉, 쌍따봉이죠, 저 정도면. 쌍따봉을 날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는데 이건 홍보수석, 제가 보기엔 국민소통수석이 좀 들어온다. 윤영찬 수석이 오버한 것 같아요. 아주 오버다. 기자는 기자의 롤이 있고 대변인은 대변인 롤이 있는데 이렇게 카톡방을 같이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잘했다고 준비했는데 여기서 혼내면 어떡합니까? 기자들이 싹 나가서 다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기자는 기자로서 자기들이 같이 가질 공유가 있는데 이게 본인의 신문도 잊어버리고 소통한다는 취지는 참 좋지만 뭐 저거는 저거들을 운영하고 제가 보기에 진짜 카톡방은 좀 따로 만들지 않을까. 선은 있는 겁니다. 그걸 좀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